병사들이 적을 두려워하는 전장도 장소 자체를 두려워하는 전장도 있습니다. 포크로프스크는 이제 으스스하고 저주받은 곳이 되었으며 러시아 부대들이 대규모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춥니다. 후퇴하지도 기동하지도 않고 그냥 얼어붙어 버립니다. 마치 그 도시가 그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정상적이고 초자연적으로 느껴집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러시아 군인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입대 당시 당신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푸틴의 선전은 진짜 남자가 되고 어디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에 서명만 해도 받은 보너스가 26,000달러가 넘었고 이는 1년치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했을 겁니다. 러시아가 당신을 훈련시키고 먹여주며 우크라이나 파병 후에도 후방에 있을 걸 알았습니다. 베테랑이 전선 담당하고 당신은 주로 배우며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푸틴은 포크로프스크가 러시아에 점령됐고 도네츠크 함락도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점선에 이름을 쓰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훈련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들은 전부는 버스에 타서 일주일 동안 조용히 있으라는 말뿐이었죠. 당신은 군인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시설들을 모두 지나쳐 이동했습니다. 3일째나 4일째쯤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바로 전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부크롭스크로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포크롭스크가 함락됐으니 진짜 군인들이 도네츠크의 나머지 지역으로 진격하는 동안 나는 후방에 있을 거야. 마침내 당신은 포크롭스크,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포크롭스크 외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아주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새 동료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 보이고 먹을 것을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료 텐트는 안 보입니다. 머리 위로 드론이 지나가자 당신은 운에 감사했습니다. 그 드론이 우크라이나 괴물 드론이 아니라 러시아 드론이 탄약을 배달한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의문을 낳습니다. 왜 드론이고 장갑차는 아닐까요? 여기서 물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부터 포크로브스크 저주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신의 창백하고 두려움에 찬 새로운 전우 중 한 명이 말하길, 병사들은 포크로브스크로 보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러시아군이 순식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때 전우가 도망치겠다고 비밀을 밝히며 당신도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는 함락되지 않는 도시에 강제로 투입된 러시아 병사들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포크로프스크는 막대한 사망자 수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전술 지도에서 그들의 전체 군대를 멈춰 세운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한 구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뿐입니다. 포크로프스크의 저주가 러시아의 현실적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제이슨 제이 스마트는 전 네이비 실팀 6분대 장척 파라와 포크로프스크 방향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막대한 사상자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포크로프스크로 향한다는 말을 들은 러시아 병사들 중 많은 이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서 전투를 거부하는 러시아 군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서 자살도 흔해졌습니다. 전선에서 만난 우크라이나 지휘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부대에서 떨어지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도망치거나 항복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전장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포크로프스크의 저주를 믿는 듯합니다. 한 번 다치거나 길을 잃으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시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가 자신들을 잡지 않을 거라 느낍니다. 그들은 혼자 다쳐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를 뿐이라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덜 극단적으로 행동하지만 결국 저주받은 도시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음을 압니다. UNN에 따르면 러시아 1441번째 기계화 소총 연대 군인들은 포크로프스크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선으로 달려가는 대신 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파르티잔 조직 아르테시는 러시아군 병원에 비정상적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훨씬 널리 퍼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8월 TBP 월드는 러시아 제83군이 공수여단 병사와 장교가 서로 총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병사들이 전쟁 부상 보상을 받으려
자해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적발되기 전까지 러시아 군대로부터 2억 루블, 즉 약 260만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1441 모터라이즈드 라이플 연대 병사들처럼 이 사기꾼들도 러시아 군대 내 많은 이들이 싸움이 곧 죽음임을 알았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다치게 해 도망치거나 포크로프스크의 저주를 듣고 도망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소한 시도는 합니다. 도네츠크의 그 도시에 지속 공격을 명령하는 러시아 지휘관들은 드론을 직접 마주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병 등 무기들은 탈영 시도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며 이는 포크로프스크에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스마트의 지적처럼 수갑은 처벌 도구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수갑을 차고 전선으로 이송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더서는 2025년 1월에 그러한 영상 중 하나를 공유했는데 이 영상은 제15근위 기계화 여단의 병사들이 수갑을 찬 채 전투선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무를 버리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사기는 바닥입니다. 러시아를 위해 잠시 싸운 사람들은 결국 푸틴에게 총알바디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크로프스크 등 공격 명령을 받은 요새 도시들에서 병력 소모와 방치가 이어지며 러시아 지휘관들은 때론 수갑까지 사용합니다. 그 처벌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병사들은 차라리 포크로프스크의 공포를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10월 더 텔레그래프는 도네츠크 리만 지역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나무에 수갑이 채워진 채 방치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병사들에게 수갑을 채운 것이 아니었고 4명의 러시아 병사를 발견한 것도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잔혹한 지휘관들이 이 끔찍한 처벌을 명령했고 그로 인해 병사들은 음식이나 물도 없이 움직이지 못한 채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부대가 전멸한 뒤 징역을 거부해 처벌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리만 전선에서도 발생했다면 포크로우스크의 저주에 맞서기를 거부하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갑을 차지 않는 이들은 실제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기록적인 탈영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탈영하는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포크로우스크 방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70만 명 중 7만 명이 2025년 말까지 이탈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숫자에 조금 더 맥락을 더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작년에 러시아 병사 전체의 약 10%가 등을 돌리고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포크로우스크에서는 점령이 어려운 도시를 위해 15만 명의 병력이 모였습니다. 탈영률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공격 전 이미 1만 5천 명을 잃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포크로우스크의 저주는 단지 전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강력한 상황에 맞서 모든 전투에 90% 전력 투입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에 남은 사람들은 점점 더 심한 저주를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옥 같은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곧 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대 외에 러시아 군인을 죽이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전선에 파견된 군인이고 동료 조언을 무시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남자는 매일 당신이 지나가는 나무에 수갑이 채워져 있고 나무와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유령 같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되며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단서가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바라르 말대로 겨울 장군이 전투에 합류했지만 당신 편은 아닙니다. 내비실에는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피난처미 없이는 3시간만 버틴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러시아군이 포크로브스크를 공격 중이라는 뜻입니다. 기온이 종종 섭씨 영하 10도, 화씨 14도까지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30노트의 바람으로 더 춥게 느껴집니다. 손과 발이 마비되어 반가쇠를 당길 수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엔 발가락이 부러진다고 바라르가 말합니다. 파크로프스크에서 러시아 군인을 죽이는 건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우리 러시아 군인들은 동료들이 환경 때문에 연이어 죽는 것을 보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다룬 영상도 있으니 궁금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포크롭스크의 저주가 현실이 되어 러시아 군인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82 공수사단만 단독으로 보낸다고 해도 그들이 그 도시를 손쉽게 점령할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바라르는 미국이 포크로프스크를 공격하면 곧 점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군은 매일매일 소모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매일 전장에서 2개 대대의 병력을 잃고 있고 그 사상자의 약 40%가 그렇습니다. 바라르는 포크로프스크에서 400명이 잡아먹힌다고 말합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죠? 포크로프스크 분위기가 아무리 으스스해도 실제로 초자연적 현상은 없다는 걸 압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무너질 때까지 병사 투입을 강요하는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죽음과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러시아는 때때로 다른 곳에서 포크로프스크 공격을 피하려 시도하기도 합니다. 파라르는 일부 러시아 부대가 12월 포크로프스크 공격을 포기하고 미르나라드에 집중했다고 지적합니다. 그곳에서 러시아는 병사들이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실제로 이룬 것은 한 나쁜 상황을 다른 나쁜 상황으로 바꾼 것들 뿐입니다. 파라르는 미르나라드에서 싸우는 러시아군이 포크로프스크의 샘디 도시 전투 공간을 또 다른 곳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벌어지는 쌈디 전투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방어자에게 유리한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고 파라르는 덧붙입니다. 이제 러시아 병사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당신은 장군 겨울을 견뎌냈지만 도망칠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포크로브스크에 있습니다. 훈련이 부족해도 이 도시는 전장보다 너무 조용하다는 걸 압니다.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당신은 위협이 있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가끔씩 머리 위로 드론의 조용한 윙윙거림이 들릴 때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발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당신은 어떻게든 지붕이 남아있는 건물의 잔해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당신은 안으로 달려 들어가지만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들을 밟고 멈추어 섭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길 바랐지만 윙윙거림이 커져 이미 들켰다는 걸 압니다.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입니다. 당신도 포크로브스크 저주의 희생자입니다. 포크로브스크 주변을 상시 비행하는 드론들이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포크로브스크는 거의 초자연적 명성을 얻었으며 주로 늦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고 종종 소리로만 감지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멀리서도 공포 영화의 괴물처럼 느껴지지만 제이슨 부이스나 마이클 마이어스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을 일으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이를 12월에 밝혔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5년 15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군 25,000명을 사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이 공격을 기록해 우크라이나가 조종사 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러시아 군인들은 마지막 순간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찍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드론이 모든 것을 촬영한다는 소문이 포크로프스크 공격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러시아도 자체 퍼스트 퍼슨 뷰 드론이 있긴 하죠. 이 드론들이 다가오는 것을 본 불운한 병사들은 일이 벌어지기 몇 초 전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할 이야기가 아주 많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포크로프스크의 저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올수록 러시아의 두려움과 공격은 증가하지만 효과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포크로프스크를 공격하는 많은 병사들이 방어구 없이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전선엔 탱크 장갑차가 부족하며 스마트와 파라르도 이를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장비를 운반하기 위해 말, 당나귀, 심지어 낙타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보병을 기병대로 전환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엔진 발명 전의 전쟁처럼 모스크바 타임스는 2025년 3월 기사에서 당나귀 사용 증거를 제시하며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가 말과 당나귀로 보급품을 운반하는 것은 심각한 장비 부족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파라르는 러시아가 약 5만 대의 장갑차를 잃었다고 추정된다고 지적합니다. 이 숫자는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밝힌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러시아가 1만 1,600대 이상의 전차와 2만 4천 대의 장갑차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3만 6,500대로 포크로우스크에 주둔한 세계 최강 군대 중 하나치고도 매우 많은 수입니다. 이러한 장비 부족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병사들이 도보로 공격에 투입되고 있으며 장갑차가 있을 때조차도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파라르는 12월 22일 샬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날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를 공격하기 위해 전차 5대와 보병 전투 차량 15대를 동원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 부대는 최근 포크로우스크 지역에서 목격된 최대 규모 중 하나로 M32 고속도로를 따라 서쪽 포크로우스크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파라르에 따르면 전차와 차량들은 목적지 도달 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파크로우스크에서 불리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장갑차 사용 시 포크로우스크 주변 드론들에게 더 큰 표적이 됩니다. 장갑차 없이 도시 침투 가능성이 약간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쫓기며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만 알게 됩니다. 포크로우스크 전선의 대부분 러시아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포크로우스크의 저주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놀랄 일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상하탑에 앉아 자신의 왕좌에서 러시아의 힘에 대해 거창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12월 초에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평화 협상을 준비하던 시기였죠. 이때 어떤 진전의 조짐이라도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를 거부하는 러시아 군인들에게는 포크로우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파라르는 12월에 현재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보다 10대 1에서 15대 1 정도로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말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월보다 포크로우스크 점령에 더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1월 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점에서는 아무런 변화와 차이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징역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1월 28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지난 100년 동안 심지어 1차 세계대전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때조차도 러시아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합니다. 포크로프스크에서는 포크로프스크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며 러시아는 이를 깨는 데서 점점 멀어지는 듯합니다. 포크로프스크와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의 징역 속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린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그 수치와 의미를 자세히 분석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꼭 확인해 보시고 포크로프스크의 저주가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만든 지옥 같은 상황을 다루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